화면 공유가 안 돼 있죠? 됐나요? 예. 네, 오늘 됐습니다. 질문을 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꼭 클린을 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그냥 몇 가지 영양소만 먹어도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당 영양소를 꼭 먹어야 되나요? 다른 것들 많이 먹고 있는데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이. 또 하나는 꼭 클린을 해야 되나요? 나는 굶는 거 진짜 못하겠는데 나는 살 빠지면 안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데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하시죠. 새끼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제가 모르는 분들이긴 한데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 글리코 영양소를 먹는 분들은 다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이걸 좀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자, 당 영양소 꼭 먹어야 되나요? 뭐 오메가3도 먹고 있고 여쭤보면은 다 몇 가지씩 드시는 것 같아요. 센트rum 같은 화학 제품은 좀 안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먹는다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이 계셔요. 왜 그러신가 봤더니 아직도 TV에서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센트rum 같은 경우는 제가 입고 있는 요 옷, 오늘 제가 지금 병원에서 바로 온이라고 아직도 못 갈아입었는데요. 이런 옷을 만드는 석유화학 제품으로 약 성분을 뽑아서 만들어내는 것들인데요. 성분이 약 성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걸 해독하고 우리 몸에 적용하는 데는 너무 힘들어서 미국에서 나온 아주 거대한 논문들을 보면은요 효과가 없다고 돼 있어요. 자,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오늘 뭐 클린을 준비하시는 10분이나 참석하신다고 어선익 대표가 말씀하시던데 어선익 대표 요새 사업 열심히 하시더니 성과가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선한 사업에 잘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일단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심을 갖고 앉아 계신 것 자체가 건강한 삶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영양소의 현실. 어디다 잃어버렸습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52년에 이 당근 한 개가 지금은 10개를 먹어야만 이 베타카로틴을 흡수한답니다. 시금치 한 단을 지금은 19단을 먹어야 되고요. 귤 한 개에 있었던 그러한 영양소는 귤 20개를 먹어야 되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잃어버린 영양소의 현실. 그래서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겉보기는 더 크고 병충해도 없어 보이고 당도도 좋고 그런데 왜 영양가는 없다는 것입니까? 예전에 그냥 그 노지에서 키우던 비료나 농약을 주지 않고 키우던 음식들은요 아주 건강했대요. 버섯류, 곡식류, 수액, 과일, 야채류, 검류, 씨앗류 이런 것들이 요새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죠.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예전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못 먹는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죠? 이게 농약 같기도 하고 비료 같기도 하고 이건 비료 같고요. 공해 오염으로 찌든 공기가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비닐하우스는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광을 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성장을 뜻한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영양가가 별로 없대요. 토마토 같은 경우인데 덜 익었는데 이렇게 따야만이 이마트나 납품을 하게 되면 상하지 않은 상태로 빨갛게 익어서 먹을 수 있는데 영양가는 별로 없다는 거죠.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통조림으로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요 사진이 이제 다 익어서 따려고 하면은 새 같은 것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통조림에 방부제 같은 걸 넣어가지고 하고 영양소들이 다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영양소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새끼 밥만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뭐랄까 참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의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너무 다행이요. 제가 영양소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벌써 15년 돼가는데요. 그때만 해도 영양소 이야기하면 또 약장수냐? 막 이런 말을 들을 때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영양학을 공부하면 이 정말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많은 논문들, 케이스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공부 안 하면 새끼 밥만 먹으면 되지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영양소 공부하는 의사들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영양소 기능학 하는 학회가 뭐 전국에 두세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수십 개가 생겼어요. 공부했던 의사들이 다 자기가 리더 한번 해보겠다고 다 학회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단순당에 대해서는 요즘은 이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새로 추가된 영양소가 있죠. 이게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먹어서 좋으면 이거 먹을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조금 추가된 거예요. 글리코 영양소라고 이드론산, 아라비노스, 글루코산까지 포함되는 것들인데요. 이게 중요한 필수 영양소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것인데요. 이 집이라고 보면은 영양소를 방금 우리가 본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은 천연 영양소들은 집의 기둥이죠. 집의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니까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붕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각종 세균, 바이러스, 오염물질을 막아주는 건데 문제는 기초 역할을 하는 이 글리코 영양소 이게 없으면 이 집이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이게 세포의 활성, 세포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거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다가 최근에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것이 많이 밝혀진 것이죠. 이게 세포에 구성하는 당사슬이라는 건데요. 이 당사슬에 있어서 이 당 영양소의 중요성이 다 낱낱이 파헤쳐졌어요. 당사슬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8가지 당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8가지 당 영양소 중에 일부가 부족하게 되면요. 이게 만들어지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면 세포의 건강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세포 옆에 있는 당사슬, 털 같은 게 보이죠? 이 개수가 줄어드니까 이 지붕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보호벽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자꾸 병이 드는 것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이 당사슬이 별로 없어가지고 병이 들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당 영양소를 많이 못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정도면 당 영양소의 무엇인지를 다 알고 오신 분들이라 생각하고 바로 클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꼭 클린을 해야 되나? 이 당 영양소를 일부 먹으면 안 됩니까? 클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클린이. 네, 여기 G클린이라고 하는 책자를 보면서 제가 요약을 좀 해놓은 거예요. 제가 쓴 책은 아니고 잘 써놨더라고요. 클린은. 여기 보시면 클린이란 인체가 스스로 해독하지 못해 몸속에 축적된 독소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주는 것입니다. 인위적.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혼자서는 배출을 못하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클린이에요. 그래서 신체 기관의 기능과 면역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주는 건데 먼저 집 청소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청소기만 밀고 들어갈 게 아니죠. 먼저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좀 큰 건더기 같은 것들은 손으로 집어서 버리고 그 다음에 청소기로 먼지를 빤 다음에 이제 물걸레로 또 닦아야 정상이 되는 거잖아요. 독소가 먼저 배출되어야 한다. 이걸 좀 기억을 해 보십시다. 내가 건강해지려면 독소가 배출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혈액과 장기가 고유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면역 시스템과 생체 조절 기능이
원활해져야 자연 치유력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해독을 시켜야 되는데 독소 배출, 이게 첫 번째. 그게 바로 이제 클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왜 독소가 쌓일까요? 뭐 상식적인 것인데요.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실까요? 외부적 요인이 있고 내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은 음식, 환경오염, 약물. 내부적 요인은 스트레스, 영양소 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독소는 차단시켜줘야 되겠죠. 또 내 부족한 영양소는 이 글리코 영양소를 포함한 충분한 영양소를 보충시켜주는 것입니다.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는 체내 환경으로 변환시켜주면 그제서야 몸 안의 자가 치유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가 치유 능력,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몸의 세포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쉬운 예로 상처가 나면 피만 꼭 눌러주면 누르고 있으면은 혈소판이 나와요. 상처가 나면 우리 뇌에 신호를 보낸대요. 야, 저기 상처 나는데 네. 혈소판. 그래서 이걸 쭉 눌러주면 혈소판이 지혈을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그로스팩터라는 성장 인자들이 나와서 상처를 막 회복시킵니다. 모든 장기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독소를 차단하고 그렇게 자가 치유 능력을 회복시키는 충분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린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몸에 이 클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혈액순환이 가장 중요한데요. 탈수를 시키고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는 식생활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서울에 종로나 명동에 가면 옛날에는 유명한 한식당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변두리로 빠져나오고 전부 다 이런 음식만 파는 곳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한식을 안 먹고 이런 것만 먹기 때문에 이런 가게들만 즐비하죠. 이런 것들이 왜 해로운가? 이런 것들이. 요즘은 또 커피를 마시러 가도 커피집인지 이런 단 거 먹는 집인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단 걸 많이 먹죠. 먹으면은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지 않겠어요? 기분은 좋죠. 아, 당 떨어졌네. 사탕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혈당이 확 올라가면 이게 고혈당이 돼가지고 우리 몸은 이게 빨간 신호등이 켜집니다. 고혈당이 되면 좋지 않죠. 당뇨 환자들이 고혈당이 되면 안 좋기 때문에 당뇨약을 먹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런 것들을 막 먹으면 고혈당이 되면 몸이 안 좋죠. 그럼 당연히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삐뽀 하고 인슐린을 분비하면 혈당이 쭉 떨어지죠. 그러면은 순간 저혈당이 좀 온다는 거죠. 그럼 배고픔이 느껴집니다. 배고픔이 느껴지면 우리 몸은 또 신호를 보냅니다. 뽀로로 배고프네. 저혈당으로. 당뇨 환자들이 혹시 당뇨약을 먹고 나서 아침을 굶었더니 저혈당으로 쓰러져서 119에 실려 오는 경우를 혹시 경험 들어보셨나요? 그게 저혈당 쇼크예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호가 저혈당 오면 안 되니까 다시 또 단 것을 요구합니다. 단 거 먹으면은 또 고혈당이니까 인슐린이 분비되고 저혈당에 빠지면 또 글루카곤 같은 게 분비돼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급작스럽게 혈당을 올리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 장애를 오는데 왜냐하면 이때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이때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호르몬이지만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혈액을 수축시켜요.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누가 내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이렇게 1시간 쥐고 있으면 손에 피가 안 통하면 손이 까매지지 않겠습니까? 극단적인 예로 생각했을 때. 혈액순환이 안 되면 우리 장기에 갑상선이나 전립선이나 유방이나 자궁에 피가 안 통하고 위나 장에 피가 안 통하면 얼마나 속이 거북하겠어요. 오늘 또 한 10명 이상 이렇게 설사하는 환자가 왔어요. 이게 장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여름에 막 탈수되고 땀 흘리고 막 그러니까 장에 피가 안 통하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혼자 장염에 걸리는 거죠. 이렇게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스트레스와 과로예요. 오시는 환자들 물어보면 한결같이 최근에 과로했어요. 스트레스를 좀 받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간한 국물을 못 마시고 찬물 먹고 또 피곤하니까 커피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몸에 독소 쌓이는 이유는 음식입니다. 음식, 요거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 한 줄에 52가지의 쉬운 2가지의 첨가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맛있게 보이는데 요새 유명한 드라마 우영우가 좋아하는 이 김밥 속에 이렇게 첨가물이 많을 줄. 네. 저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식생활이 저는 좋아요. 저는 집밥밖에 몰라요. 이런 분도 아직 가끔 있어요. 아직 근데 가끔 있습니다. 그 저는 왜 아픈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죠. 네. 과연 집밥은 안전할까요? 요 식탁은 우리 집 식탁인데요. 제 와이프가 우리 병원 사무장이에요. 그리고요. 그리코 영양소를 저하고 같이 먹고 건강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많이 전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요 집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첨가물이 얼마나 되나 조사를 해봤대요. 언제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각종 요리에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더래요. 총 81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집밥은 안전하다.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 환경이. 그래서 자꾸 요새 아픈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한국인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이 총 24.69kg. 24g이 아닙니다. 킬로그램이에요. 킬로그램. 24kg은 많죠. 이것만 있나요? 환경오염. 미세먼지가 요새 조금 뜸한데요. 정말 치명적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강의하려면 또 몇 시간 걸립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요즘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먹씩 약을 먹고 오는 분들이 많으시죠. 드럭 먹으라는데요. 약이 강도다. 뭘 강도하냐면 우리 몸에 영양소를 뺏는 강도다. 이런 뜻입니다. 특정 약을 먹으면 영양소를 강도질을 합니다.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약 안 드신 분이 없으시죠? 그걸 먹이면 코엔자임 Q10이 결핍돼가지고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주요한 과정이에요. 이게 없으면 몸에 힘이 없습니다. 힘이. 혹시 이 자리에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더니 고지혈증을 먹었더니 피곤해 죽겠다고 느끼신 분은 이게 결핍돼서 그런 겁니다. 콜레스테롤 합성은 차단시키는데 이것도 차단시키기 때문에 엄청 피곤해요. 근데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주면서 코엔자임 Q10을 드셔야 됩니다고 말하는 선생님을 만났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의사하고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알고도 귀찮아서 말 안 하고 막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많고. 요즘은 영양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아는 의사들이 많이 있어서 말을 해준다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또 여기 위산 분비 억제제는 칼슘 분비를 결핍을 유발하고 스테로이드도 그렇고 뼈주사 하잖아요. 그게 다 호르몬 작용 때문에 이게 스테로이드인데요. 그런 것들이 뼈를 약하게 하는 거죠. 골다공증을 심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제 환자 중에 뼈주사를 시내 제가 아는 원장이에요. 내과 원장인데 오기만 하면 뼈주사를 놔준대. 아프다 아무데나 몸이 흡수돼가지고 덜 아프니까 환자가 바글바글 하다 1시간씩 기다린대. 전부 다 뼈주사 맞고 기다리는 환자들. 이분은 골다공증이 30대인데 너무 심해서 지금 대학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몸이 완전 망가져버린 거죠. 위산화 억제제도 마찬가지고 위산화 억제제는 위산을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시키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정말 심해져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도 2년 전에 공식 발표했어요. 계산제 먹지 말아라. 가능하면 골다공증이 심해지니까. 이렇게 드럭 먹어들이 많습니다. 다 말하면 약 못 먹어요. 무서워서. 또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독소가 쌓인다는 것이죠. 건강에 놀라운 삼각관계, 영양소와 운동과 해독.
이게 잘 규정이 되어야만 건강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G클린 하는 겁니다. 클린. 글리코 영양소를 클린한다는 목적은 몸에 쌓이는 독소를 청소하자. 자연 치유를 극대화시키고 대사가 잘 되는 몸을 변화시키자. 면역 시스템 정상화, 다이어트와 질병을 동시에 해결하고 요요 현상 없는 건강한 면역 다이어트, 피부 미용 및 항노화. 그 책에 있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 해독 방법은 1단계는 약 7일에서 10일인데 일주일씩 잡을까요? 그냥 독소 차단 및 독소 배출. 그래서 뭘 좀 먹지 말라고 말하는 음식을 굶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일단 독소를 좀 차단해보자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2단계는 이제 보식을 하는 건데요. 이제 또 일주일간 점심에 가볍게 음식을 시작하는 것이죠. 신체 계통을 최적화시켜주는 것이고 3단계 유지기간 또 일주일 정도 아침과 저녁은 쉐이크를 하고 점심은 반식으로 하고 이런 것도 되죠. 수칙관이죠. 이렇게 식사 시간을 간격을 잘 지키고 또 미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어성팀에서는 어효 원장님 덕분에 맹물보다는 생리식염수 농도의 그러한 한식 국물이 좋다고 알고 있죠. 네.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칭하고 근육이 너무 아프신 분들은 스트레칭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운동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일 법칙이 있다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클린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냐면 이게 몸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도 21일이 필요하지만 요 습관,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게 하는데 걸리는 최소한 시간 21일인 것 같아요. 일주일만 딱 클린하고 멈추면요. 다시 옛날 생활 습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얄미워요. 내 몸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는데 21일 법칙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기식품은 당연하겠죠. 여기 술, 설탕, 청량음료, 당분, 트랜스지방, 커피, 카페인이 이주작용이 강해가지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어떻게 해서라도 3주 동안 바꿔보시면 건강해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독소를 차단해주고 칼로리에 과잉하는 것은 줄여주고 부족한 필수 영양소는 채워주고 생활 습관 교정, 운동이 부족하면 운동 좀 해주시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 습관 하라는 거. 건강한 사람한테나 몸이 많이 안 아픈 사람한테 이거 백내를 해봐야 쇠기의 경이기예요. 건강한데 라 생각하죠.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처럼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몸이 안 좋은 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걸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그 영양소를 소개해 주신 분들에게 잘 배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밥을 괜히 미워서 굶기는 게 아니라 독소를 차단시키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일주일간 금식했을 때 몸의 변화 상태입니다. 독소를 차단하니까 소화력이 좀 쉬게 되겠죠. 장 건강이 회복이 되겠죠. 독소가 들어가면 장이 그 해독하려고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걸 좀 쉬워지게 하는 것이죠. 에너지 분배, 이것도 참 좋은 말 같아요. 몸에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잘 분배해주고 그다음에 몸을 제보스 면역을 충전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3 내지 5일째부터 효소의 작용을 도와서 독소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간 해독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잠깐 정신에 집중해 주십시오. 자, 간. 우리 몸은 간에서 해독을 한단 말을 하죠. 독소가 들어오면 페이스 1 있고 페이스 2가 있는데 사실은 중간에 인터메디어리 메타볼라이트, 대사 산물이 쓰레기가 생기거든요. 페이스 1 해독에서 생긴 쓰레기를 해독하는 이 중간 단계 하나 있어요. 사실은 3단계입니다. 첫 단계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비타민 B2, 3, 6, 엽산, 그다음에 비타민 B12, 글루타치온, 그죠? 이게 원장님 병원이나 우리 병원에 링겔을 맞으면 반드시 넣어주는 게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간 해독을 시키려고 넣어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미노산이 있죠. 이것도 수액 맞으실 때 뭐 병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아미노산 병이. 요게 가루로 먹어도 효과가 있지만 흡수력이 아미노산은
장에서 흡수력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수액으로 맞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달아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쓰레기를 또 해독해야 돼요. 이걸 비타민 A, C, E, 셀레늄, 구리, 아연, 망간, 코엔자임 Q10. 아까 제가 코엔자임 Q10 콜레스테롤 차단하는 약 할 때 이것도 차단시킨다고 했죠. 이걸 차단시키면 간 해독도 안 됩니다. 네? 여기 시리마린 나오죠. 시리마린. 이게 뭘까요? 시리마린은요. 밀크 시슬에서 나옵니다. 밀크 시슬에서 시리마린 성분이 나오는 이게 항산화 작용으로 간 기능 개선하는 건데요. 예, 클린하실 때 드시게 될 트루퓨어. 여기에 밀크 시슬 주축분이 시리마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넣으라고 자꾸 할 거예요. 맛 때문에라도 넣기도 하지만 이걸 자꾸 왜 많이 넣으라는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 해독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페이스 2로 갈까요? 여기 가면은 여기도 이제 아미노산이 들어가죠. 그리신 타우린. 타우린이 뭐죠? 바카스 같은 거 있죠. 타우린 1000mg 뭐 선전하는 거. 여기 사실은 요것 좀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많이 팔리는 동아 제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돈 벌어주는 효자 상품. 글루타민, 오르니트, 아르기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필수입니다. 자, 왜 간 해독을 해야 되냐면요. 이 톡신이 깡패 같아가지고 간 해독을 막아버리니까 독소 해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안에 중금속이 쌓여요. MDS 검사라고 하는 우리 기능학 검사가 있는데 그거 해보면은 몸에 안 좋으신 분들 거의 한 90%가 몸에 중금속이 쌓여 있다고 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간 해독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꼭 간 해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 클리나 때 쓰는 제품들 이렇게 천연 비타민, 미네랄. 아까 비타민 많이 필요했잖아요. 괜히 이걸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해독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니까 할 수 없이 먹으라고 드시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뭘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야? 그게 청소할 때 필요한 각종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소의 중화 단계, 맑은 국물, 링거, 수액도 좀 자주 마시고요. 영양제 성분도 좀 많이 같이 타서 드시고 유산소 운동, 심호흡 운동도 좀 하시고. 어떤 분은 배가 고파져. 저 보세요. 제가 키가 180이고요. 몸무게가 거의 90kg 건장한 남자예요. 여기 모니터에서 조그맣게 보일지 몰라도. 네. 그런데 저도 거의 3주 클린 했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저도 국물도 많이 먹고 국물 먹을 때 건더기도 몰래 먹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도 가능한데 참았는데 한 3일 참으니까요. 점점 견뎌지고 한 3주 정도 하니까 야, 국물만 먹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보면 80kg 남성에게 필요한 단백질 72g인데요. 오솔은 일일 단백질 섭취량이 50g, 트루프리네이시 일일 단백질 섭취량 60g, 총 110g이니까 사실 약간 배가 고프긴 한데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합니다. 그리고 트루프리네이시 제 알파 같은 경우는 한 포 다 못 먹었어요. 배가 부르다고. 반 포 먹어요. 저는 한 포 다 먹어요. 먹어도 배가 조금 고프게 느껴지고. 왜냐하면 제가 통증 치료하는 의사인데 힘을 많이 쓰거든요. 도수 치료도 하고. 배가 고프죠. 그래도 저는 견뎠어요. 왜 견뎠냐면 내가 밥을 먹어가지고 효과가 없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열심히 굶고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 클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클린을 하게 되면요. 내가 다이어트도 한 20년 환자들한테 약을 처방하는 의사인데요. 요요가 잘 생겨요. 그 이유가 독소를 안 빼면 다시 요요가 오죠. 독소를 빼줘야 요요가 오지 않죠. 요즘은 글리코겐 영양소를 클린하라고 제가 많이 권합니다. 클린은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흡연이나 음주를 10년 이상 하신 분, 과체중 또는 비만이신 분, 또 화공돌기나 농약 등에 노출되신 분, 간편식 많이 드시는 분, 항암 치료 받으신 분, 양약이나 한약을 오래 드신 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 날씬한 몸매를 원하신 분, 메꾸나와 탄력 있는 물광 피부를 원하시는 분, 탈모가 심하신 분, 만성 피로, 불면증, 피부 질환을 앓고 계신 분,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 암이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전립선 비대증 등 각종 성인병을 앓고 계신 분들
클린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네. 클린하게 되면 이렇게 간에서 어떻게 탄수화물이 분해되는지 하는 그런 의학적인 내용입니다. 네, 보면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돼서 글리코겐 돼서 저장이 되는 간에 저장이 되는데요. 필요 이상의 탄수화물 섭취는 살이 찌는 기름길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설탕, 당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네. 어떤 분은 밥만 먹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밥을 먹으면 글루코스, 포도당이 들어옵니다. 예전에 건강했던 우리 몸의 상태는 포도당을 먹으면 나머지 이렇게 만노스나 N아시드 글리코사민, 그다음에 또 퓨코스 이런 글리코 영양소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잘 안 된대요. 왜 안 될까요? 몸에 독소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간에서 올바른 대사가 되기 어려워요. 효소가 부족하고 비타민이 부족하고 미네랄이 부족하고 세포의 에너지가 부족하고 독소가 쌓여서 다시 간 볼까요?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죠. 이렇게 중요한 과정에 이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잘 못 만들어냅니다.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냥 먹어줘야죠. 요거 먹어줘야 되고 요거 못 만드니까 요거 먹어줘야 되고 퓨코스 못 만드니까 요거 먹어줘야 되고 아세틸 글루코사민 못 만드니까 먹어줘야 되고 자이로스 못 만드니까 먹어줘야 되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식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환경오염 이거 다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모든 인류의 책임이죠. 그냥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그게 결국 환경오염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역공격. 막 영국은 40도, 어떤 곳은 막 물난리, 어떤 곳은 가뭄, 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래서 천연 영양소도 잘 먹어야 되시고 글리코겐 영양소는 기초니까 이게 빠뜨리면 마치 바퀴 없는 자동차, 바퀴가 빠진 자동차, 차 안에서 비를 피할 수 있는데 달릴 수는 없는 자동차,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죠. 그래서 1996년에 메나테크에서는 하퍼 케미스트리 이 책을 보고 만든 건 아니었지만 하여튼 교과서에 처음으로 이 글리코겐 영양소를 먹어야 한다고 실렸고 이게 엠브로토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만노스만 만드는 회사였었는데 이거 나머지 채워가지고 엠브로토스라고 하는 8가지 당위 영양소 제품 특허를 동시에 출원했다고 들었습니다. 뉴트리빌스 여러 가지 필요한 영양소들 넣는 것이고 채소도 많이 필요하죠. 근데 아까 50년 전 당근 하나를 먹으려고 지금 10개 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10개를 먹어요? 하나도 배가 아픈데. 차라리 이런 야채를 나는 것들을 먹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토크리엔스들. 네, 파이토크리엔스 식품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기 참 좋은 회사 같죠? 글루텐 프리, 콩 유제품 보존제 무함유, 인공색소, 인공함유, 인공감미료 무함유, 방사선 비조사, 액상과등 무함유, 넌 GMO. 이게 유전자 조합이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야, 이런 제품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주문만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고마운 현실 같습니다. 메나폴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만노스인데요. 저는 몸이 좀 안 좋은 사람이라 자기 전에 이 한 병을 마시고 잡니다. 비싸긴 한데 일단 제가 살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먹고 삽니다. 엠버트 라이프 글리코겐 영양소 기본 아까 말한 거. 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케이스 하나만 말씀드리면 57세 여자 환자인데요. 3월 10일 날 턱관절 통증 호소하면서 입원하셨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별고생을 다 하다가 누구 소개로 어떤 치과를 갔더니 1,000만 원짜리 턱관절 교정기를 주더래요. 뭐 우리 그 포철할 때 임시로 주는 뭐 플라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좀 허접해 보였는데 그게 1,000만 원짜리래요. 일주일 전에 찾는데 효과가 없어서 병원에 초기받고 왔어요. 근데 이게 문제죠. 서울대병원에서 섬유그림통 아, 열렸어? 나 이게 이거 벌써.
네. 서울대병원에서 섬유근육통을 진단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바짝 긴장이 됐습니다. 이건 난치성 병이거든요. 네. 턱관절은 뭐 교정기보다도 이렇게 그 저작근이 굳고 말라서 생긴 현상인데 저희들은 이걸 바로 풀어버리는데 교정기를 1,000만 원이나 주더라고요. 풀어버리면 되는 건데 간단하게. 네. 하여튼 문제는 턱관절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 난치성 중증 질환 환자를 제가 치료할 것인가. 글리코 영양소 몰랐을 때는 계속 오게 했겠죠, 그냥 치료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제가 아는 분을 소개로 왔기 때문에 몇 번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다고 저를 신뢰하시길래 바로 글리코 영양소 소개했어요. 찬스다, 기회다.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을 도와줘야겠구나. 그 책임감이 훨씬 일어났죠. 이런 난치성 질환이 나한테까지 오시다니. 네, 네. 권위주택에 부탁해서 바로 클리닉 시작했습니다. 4월 7일에 어깨와 턱관절이 많이 좋아지고 통증도 40, 50% 호전됐다고 했는데 집에서 병원에 혼자 못 왔어요. 누가 운전해줘야 왔었는데 이제 이때부터 혼자서 운전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5월 2일 날, 이 말을 듣고 제가 참 감탄했는데요. 남편께서 이제 환자같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셨대요. 5월 6일에 남편 밥을 해주니까 얼마 만에 받아보는 밥상이냐고 감격하다. 남편이 굉장히 훌륭한 남편이에요. 우리 병원도 한번 처음에 차로 태워서 모셨는데 인상도 좋으시고 참 좋으시더라고요. 지난달에 가족들과 부산 현지까지 여행도 했어요. 자, 보셔요. 이분이 만일에 제가 이 섬유근육통 환자를 서울대병원에서 포기하는 환자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글리코 영양소를 권유하지 않았더라면, 클린을 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아주 많이 좋아졌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건 제가 지난달에 했던 환자인데요. 44세 여자 환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입안에 입병 나고 몸이 팅팅 붓고 근데 클린하고 나서 잠도 잘 자고 뼈가 느껴져요. 뼈가 느껴져요. 무슨 말이냐면 뼈가 안 느껴졌는데 뼈가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두개가 빠지니까. 숨쉬기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창문을 열고 닫고 했는데 지금은 엄마 숨쉬는 게 편해졌다고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선생님도 많이 감소됐어요. 정신과 약을 먹고 우울증, 불면증으로 팅팅 부어 있었어요, 몸이. 그런데 지금 날씬해졌습니다. 정말 날씬해졌습니다. 수액치료를 하고. 그래서 현재는 모든 정신과 약을 끊었어요. 날씬해졌고, 몸이 안 아파졌고, 안 붓고, 입병이 안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이번 달 새로운 가격 확장 이제인데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게 마카롱을 너무 맛있게 잘 만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밤새 마카롱을 만들어 다음날 파니까,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아까 제가 그랬었죠? 몸이 안 좋아지는 가장 중요한 게 과로도 있어요. 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네, 이 그리코 영양소는 프로시딩지에서 8년간 75만 명 임상 질환 프로시딩인데 그리코 영양소를 환자들에게 복용시켜서 환자들의 반응을 발표한 논문들이에요. 제가 이 논문을 다 가지고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물론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까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두 분의 환자처럼 제대로 맞아떨어지기만 하면 정말 극적으로 낫는 그런 치료법이 클린이에요. 여기는 그 당시에 특허를 낼 때 많은 경험들을 같이 올렸던 자료들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우울증도 기능이 개선되고 불안 반응도 기능이 개선되고 당뇨병도 당화혈 색소가 정상화되고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네. 암도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리코 영양소의 가장 특징은 일반 다른 영양제들도 천연 영양소 효과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그리코 그 당사슬과 관련된 학문이라는 거, 학문에 근거한 영양소라는 거.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당사슬과 관련된 이 학문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죠. 당사슬 학문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당 영양소 학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안 어려울까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서 처음에 잘 모르고 어울리 원장님이 먹어보라 그래서 그냥 먹기만 했었어요. 근데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참
다른 영양소들도 많지만 이 영양소의 가치가 참 높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영양소 좀 먹고 건강해졌으면 하고 이것저것 드시는 분들은 뭐 그리크 영양소 드시고 건강을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강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